시골이나 목공소 같은 곳에 가면 나무를 자르는 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이런 전기톱은 두꺼운 나무도 자르는 만큼 절삭력이 굉장한데요. 그런 만큼 좀비 영화나 게임 같은 것에서 이런 전기톱을 무기로 사용해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톱과 유사한 무기를 가진 동물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수족관 같은 곳에서 톱을 달고 있는 상어를 닮은 이 물고기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물고기는 상어가 아니라 가오리라는 점, 그리고 이 물고기 중 가장 큰 녀석은 백상아리보다도 더 거대하다는 것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몸 길이 8.8m의 거대한 톱가오리와 고대 톱가오리 온코프리스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굉장히 닮은 톱상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톱가오리라는 이름은 마치 톱과도 같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톱가오리과에 속하는 어류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이들의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로 톱을 가진 물고기라는 뜻의 소피시로 명명되었는데요. 학명은 크리스티데 보나파르트로 1838년에 지어졌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일반적인 가오리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상어로 착각할 만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이들은 엄청나게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작은 것은 드워프 소우피시로 1.4m 정도지만 대형 어종에 속하는 녀석들의 경우 성어의 길이가 7m, 무게가 2톤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각 종들은 3대 양에 걸쳐 살아가고 있으며 종마다 크기가 천차만별이지만 이들의 최대 크기는 무려 8.8m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무게가 아닌 몸 길이만으로는 현재 지구상 가장 거대한 포식 어류라는 백상아리를 확실히 능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톱가오리들에 대한 자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1975년 6월 19일 서아프리카 감비아 강에서 발견된 이 암컷 톱가오리만 해도 몸 길이 5.64m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들은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며 생활하는데요. 어린 톱가오리의 경우 얕은 바다에서 발견되며 다 자란 성체는 그보다 깊은 바다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면 혹시나 사람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들 텐데요. 이들은 보기보다 평온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위협을 가하거나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고대에 살았던 톱가오리들은 현대 톱가오리들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무기 또한 더욱 치명적이고 무서웠는데요. 지금의 톱가오리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들을 말씀드린 후 백악기의 거대한 톱가오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은 상어나 가오리와 같은 연골 어류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이 주둥이도 물렁물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주둥이는 연골 어류라는 사실이 무색하게 만져보면 상당한 튼튼함을 자랑합니다. 손잡이를 만들어 붙인다면 정말 칼싸움에 쓰일 수도 있을 만큼이라는데요. 이들의 주둥이는 마치 톱처럼 뿔과 같은 날카로운 가시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빨이 변형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톱상어와는 달리 주둥이로 먹잇감을 빠르고 세게 후려쳐 큰 타격을 입힙니다. 이들의 사냥 장면을 보면 어렵지 않게 토막나는 작은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청새치나 황새치 같은 물고기들처럼 이렇게 먹잇감을 무력화시킨 뒤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주둥이로 모래바닥을 파서 그 안에 숨어있던 물고기나 갑각류를 꺼내 잡아먹는데요. 이들의 입은 밑부분에 따로 있는데 이빨은 다른 곳에 있다니 신기합니다. 밑에서 보면 콧구멍이 마치 눈처럼 보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제가 처음 어른이 됐을 때 코가 삐뚤어지게 음주가무를 즐기다가 아침에 일어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날카롭고 튼튼한 부리는 종종 포식자인 대형 상어들을 비롯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호신용 무기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들 또한 야행성 포식동물로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밤에 주로 먹이를 사냥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상어를 닮아 있는데요. 우선 미세한 비늘로 덮인 거친 가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부레가 없는 대신 큰 크기의 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어와의 공통점인데요. 이들의 간은 밀도가 작은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서 다른 물고기의 불에 대신 부력을 유지한다는 점 또한 그렇습니다. 게다가 상어의 로렌치니 팽대구처럼 톱가오리의 주둥이에는 먹잇감이 움직이며 발생하는 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톱가오리가 상어는 아니고 톱상어라는 물고기가 따로 있는데요. 톱상어는 외모상으로 봤을 때 한 쌍의 수염이 주둥이에 달려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톱가오리와 유사한 톱 같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이것으로 모래바닥을 헤집고 다니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후려쳐 기절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톱가오리처럼 먹잇감을 썰어버릴 정도는 아니고 톱이라기보다는 몽둥이에 가깝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가미의 위치 또한 다릅니다. 톱가오리가 상어와 가오리의 체형이 합쳐진 것처럼 생겼고 아가미가 배 밑바닥에 있는 것과는 달리 톱상어는 일반적인 상어처럼 옆구리에 여러 개의 아가미가 있습니다. 체형도 날씬한 일반 상어의 모습에 톱만 달아놓은 것 같다는 점이 다른데요. 톱상어는 최대 몸 길이가 2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는 점과 깊은 근해에서 살아간다는 점이 톱가오리와는 또 다른 점입니다. 이처럼 닮은 듯 다른 점이 많아서 분류상으로도 다르게 분류되는데요. 톱상어는 상어 상목 톱상어목 톱상어과의 물고기이고요. 톱가오리는 가오리 상목 리노프리스티스목 톱가오리과에 속합니다. 톱가오리들은 여러가지 조금씩 다른 외모를 가진 다양한 녀석들이 있는데요. 코가 뾰족하고 몸의 빛깔이 회색을 띠며 흐린 물에 서식하는 아놉시 톱가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물에 서식하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가장 큰 민물고기로도 분류되는 라이카그 톱가오리, 니카라과 호수와 중남미에 서식하는 큰 이빨 톱가오리, 대서양 동부와 지중해에 서식하는 톱가오리 등이 있습니다. 이보다 작은 종들로는 물이 흐린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해안가에 사는 1.4m 크기의 가장 작은 종인 퀸즐랜드 톱가오리, 카리브해 연안에서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안에서도 서식하는 작은 이빨 톱가오리, 가장 많은 종류로 흙탕물이 흐르는 만이나 강 어귀에 서식하는 좁은 주둥이 톱가오리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의 톱가오리 온코프리스티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톱가오리 중 하나로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온코프리스티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의 어류들로서는 보기 힘든 덩치인 8m나 되는 몸 길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톱처럼 생긴 주둥이의 길이만도 2m가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빨의 형태가 현재의 톱가오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둥이의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는 이빨들에는 마치 갈고리처럼 생긴 미늘이 있어 먹잇감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늘은 현재의 톱가오리들에게서는 볼 수 없지만 고대의 톱가오리들에게만 있던 특징인데요. 온코프리스티스 던클레이 종의 경우는 이런 미늘이 2개에서 최대 5개까지 달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온코프리스티스 던클레이 종은 가장 크게 번성했던 고대 톱가오리로 보이는데 이들의 화석은 미국의 텍사스주와 미네소타주, 프랑스와 뉴질랜드 등 넓은 범위에 퍼져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톱 같은 주둥이로 현생 톱가오리들처럼 담수와 얕은 바다의 바닥을 뒤지고 다니다가 먹이가 감지되면 톱을 강하게 휘저 썰어버린 후 잡아먹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코프리스티스 또한 현대 톱가오리들처럼 눈이 몸의 윗면에 있어서 위쪽만 볼 수 있었고 입과 아가미는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이런 신체 구조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천적을 발견하는 데 특화된 장점이 있지만 바닥을 볼 수 없는 만큼 먹이를 찾는 데는 불리했는데요. 이 때문에 온코프리스티스는 촉각에 의존해 먹이를 찾아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어와 톱가오리처럼 로렌치니 팽대부 같은 전기장 감지 센서를 이용해 먹이를 탐지하고 강바닥을 훑고 다니며 혼비백산하는 먹잇감에게 가차없는 톱날을 날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코프리스티스는 덩치가 큰 만큼 톱니 또한 어른 남성의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마치 화살촉처럼 미늘이 있는 구조라 현대의 톱가오리들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을 더 큰 동물들에게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녀석이 화가 나서 공격해 온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을 듯 합니다. 온코프리스티스는 굉장한 덩치를 가진 물고기였지만 무지막지한 사냥꾼이 이들의 천적이었는데요. 바로 최대 육식공룡으로 알려진 스피노사우루스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지층에서는 온코프리스티스의 화석과 함께 스피노사우루스의 이빨이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저항의 흔적인지 온코프리스티스의 미늘이 스피노사우루스의 치조에 박힌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톱가오리는 정말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나 다름없는 희귀한 동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의 여러가지 생태적 여건이 이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이들은 다 자랄 때까지 10년에서 12년의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리는 데다가 톱 모양의 부리, 간, 지느러미까지 얻기 위한 상업적인 포획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들의 대부분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포획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많은 수가 어이없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필 어디 걸리기 딱 좋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물에 이 주둥이가 얽혀 쉽게 포획당하기도 하며 버려진 폐 그물에까지 주둥이가 걸려 죽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귀하고 독특한 생물들을 미래에는 사진이나 그림, 박물관의 박지로밖에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데요. 부디 저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살아있는 톱가오리와 톱상어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남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